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평 잡기 애플 강의입니다. 기평. 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능력이 어떤 언어 능력인가라고 했을 때는 항상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티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 커뮤니케이티브 컴피던스라고 하는 그런 능력에 기초한 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functions가 나옵니다. functions. 자, 여기에서는 이제 functions에 대한 이해가 본격적으로, 자, 언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이해를 펑션에 기초하여서 다양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언어는 펑션이다. 언어는 기능적인 사용이며 펑션에 대한 예들을 몇 가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뭐 충고하기, 요청하기, 또 뭐 자기소개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functions에 대한 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언어 사용의 기능적 사용은 여기에 보시면은 social context 맥락에서 이제 그 언어 사용의 진정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unctions에 대한 예는 아마 기평 이런 것들은 기평보다는 교수 요목의 형태로 아마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요청하기를 가르쳤다. 이번 장은 물건 교환하기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었다. 뭐 충고하기였다.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functions에 대한 내용은 그래메리컬적인 실러버스랑 구분이 되어서 항상 출제가 잘 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습니다. grammatical syllabus, functional syllabus,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언어관입니다. 자, function에서 나오는 몇 가지가 먼저 소개가 되는데요. formality versus informal, formally versus informally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 따라서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할 때 언어는 결국 어떤 degree of formality, 다시 degree of formality, formality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 중요한 언어 사용 능력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formality. 자, 이 formality 뿐만 아니라 speech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언어 사용의 목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 언어 형태 자체가 아니라 숨은 내포된 의미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언어 수행을 하는 것을, 자, 자연스럽게 숨은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자, 그래서 스피치 액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스피치 액트를 기반으로 언어 사용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은 소셜 링귀스틱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또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맥락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제 또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셜 링귀스틱 컴피던스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케이티브 컴피던스라고 하는 그 능력과 그래메리컬 컴피던스, 혹은 여기는 그래메리컬 knowledge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김 교사는 그래메리컬 컴피던스 혹은 랭귀스틱 컴피던스에 국한되어서 가르치고 있는 반면에, whereas 미스 최는 땡땡 컴피던스를 프로모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되면은, 아마 커뮤니티 컴피던스에 나와 있는 사례나 발문, 어떤 담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의사소통이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값이 주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 컴피던스는 언어 형태 자체에 초점을 둔 활동이 이제 뭐 드릴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머지 나와 있는 부분은 반복적인 내용은 건너뛰고요. 자, 기입형 또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다음에 앞전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Learners need to experience or practice communicating in the language they are learning. 자, 배우려고 하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경험을 경험해야 된다.
그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의 experience,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이유는 앞전에 이론에서 1장에서 잠깐 나왔었죠. negotiating, meaning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아마 인터랙션 하이퍼시스에 기초하여서 이 내용은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다양하게 표현되는 거니까 그냥 기평을 대비하여서 한 번씩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용어는 negotiation of meaning 세 단어, 뭐 옛날에 네 단어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John of Proximal Development라고 하는 용어는 4 consecutive words를 적어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나오면은 3 consecutive words가 되겠네요. 자, 이런 negotiation of meaning의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것이 무엇이 하겠느냐 한 단어로 적어라라고 하면은 앞에 것을 이제 뚫겠죠. 맨 앞에 있는 여기 핵심적인 의미 negotiation을 아마 뚫을 겁니다. 그래서 땡 of meaning이라고 해놓으면은 밑에 나와 있는 혹은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밑에 여기 보시다시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asking question, 질문하는 건데 is that what you mean? 이렇게 하는 confirmation check이라든가 do you understand what I'm trying to say? 라고 하는 confirmation check 이런 것들이 전부 다 negotiation meaning을 하기 위한 행위에서 이제 사용되는 전략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negotiation meaning이라고 하는 것은 refers to efforts to make oneself understood, to understand each other, to convey message or meaning. 입니다. 자, 수단은 asking such question. 자, 이후에 나오는 이런 질문들을 행하여서인데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은 negotiation strategies라고 합니다. 디렉션 잘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의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랑 100% 헷갈릴 겁니다. 여기에서는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의미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상대방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라는 겁니다. Efforts to make oneself understood or to understand others. 내가 그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의 중간 언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까요? What? I'm sorry?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의미 협상의 과정이다. 중요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grammatical competence 그리고 social linguistic competence, strategic competence, discourse competence 이것은 뭐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중요하지만은 저는 요 grammatical competence를 빼고 나머지 social linguistic competence, strategic competence, discourse competence 이 세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습 목표 형태로 만약에 social linguistic competence가 이제 중요한 학습 목표로 제시가 됐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문화 맥락에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게 하는 그런 것들에 초점이 있겠죠. 기출에 이미 나왔지만은 I like your hat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기라고 하는 어떤 스피치 액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social linguistic competence가 있다 없다 유무를 따지는 겁니다. strategic competence라고 하는 것은 community competence의 사용에 따라서 보완적 기능으로 이 어떤 언어의 그 의사소통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완적 언어 사용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아마 다루게 된다면은 strategic competence를 배양하고 있다, 뭐 촉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학습 목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discourse competence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이후에
코히런스와 코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다루어질 텐데 디스코스 컴피던스 역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쓰기 활동할 때 많이 중요한 그 목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쓰기 활동할 때 문장과 문장이 어떻게 맥락 안에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읽기 활동에서 corrupted text 혹은 jumbled up activity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이 discourse라고 하는 한 단어 혹은 두 단어 적으십시오라고 하면은 discourse confidence가 정답이 됩니다. 왜 그런가? 담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습 목표적인 교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어떤 그 문장과 문장의 관계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려고 하는지 또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되어서 어떤 코이전적인 것을 이제 배양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상위 개념인 뭐 코이전과 코이런스를 생각하기보다 디스코스 컴피던스가 배양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rammatical competence는 센텐스 레벨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근거 부분에서도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grammatical competence라고 하는 것은 센텐스 레벨의 practice 주로 transformation exercise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문장 레벨의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ubstitution drill 혹은 transformation exercise 이런 것들은 전부 다 grammatical competence를 기초하여서 연습이 되고 있는 거입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cohesive, coherent, oral and written texts on different topics 입니다. cohesive, coherent.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담화적 능력, discourse competence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cohesive, coherent. 명사형으로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cohesion 그리고 coherence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크게 A형에서 discourse competence를 정의로 설명한 다음에 cohesion과 coherence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각각 교사가 어느 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강조했으며 근거를 찾으십시오. 서술형 문제 후보죠. 자, 디스코스 컴피던스 역시 그 장르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different interpret different genres or types of language. 자, 어떤 그 장르에 따른 언어의 의미, 자, 예를 들어서 다이얼로그인지, narrative인지, 뉴스인지, whether report인지, personal letter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discourse competence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explicit과 implici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expose issues of bias, misinterpretation and possible manipulation of readers and listeners by text to consider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a version of the same text. 자, 똑같은 의미가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뭐 다르게 다양하게 이제 그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explicit과 implicit 나중에 문법과 그 언어학습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다르게 쓰입니다. 여기에서는 CLT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기 잠깐만 같이 읽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Critical thinking is ability to analyze information rationally, solve problem, discern, evaluate implicit assumption, value. 자, implicit assum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 따라서 이제 암묵적으로 어떤 전제하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critical literacies are similar analytical skills applied to various kinds of text, reading between the lines인데, 자, 이 부분 reading between the lines 이 부분 때문에 뭐 explicit과 implicit 이런 부분은 이제 잠깐 언급을 한 건데요. inferenc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ference. 자, 그 명시적으로 explicit하게 의미를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은 내포된 의미
자, 읽기를 할 때 내포된 의미를 우리는 행간에 숨은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배경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inference에 대한 내용을 잠깐 다루고 있었습니다. 조금 체계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기입형을 다루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기본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자, 기입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integration of language skills. 자, 이건 아예 명사형이죠. integrated 혹은 동사로 integrate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들은 이제 다양한 스킬들 이런 것들을 스킬 통합의 형태로 쓰일 때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사형으로 integration of language skil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ductive, deductive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inductive를 discovery oriented learning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기입형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inductive 아마 출제가 되면은 변별적 기능은 그렇게 있지는 않겠지만은 교사가 규칙을 설명하느냐 아니면은 데이터를 주고 아이들에게 어떤 발견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칙을 누가요? 아이들이 도출하는 것. guessing their meaning or uses 라고 되어 있는데 인덕티브적인 자 괄호가 여기에 discovery oriented learning이라고만 이렇게 있고 앞에 괄호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인덕티브, 디덕티브를 구분할 때 어떻게 많이 사례를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죠. 문법입니다. 문법.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되건 간에 아이들이 텍스트를 가지고 혹은 문장을 가지고 혹은 콜로케이션을 가지고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 콜로케이션에 대한 정보라든가 문법 규칙이라든가 의미를 이제 발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언어학습에 있어서 규칙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은 inductive discovery oriented learning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다양하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출제위원의 생각이나 교재를 보시는 교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땡땡 discovery learning oriented learning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체크를 해 놓은 게 또 있을까요? 여기는 크게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뒤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들은 따로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잠깐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멀티미디어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CRT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만 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웹 퀘스트라고 되어 있죠. 웹 퀘스트. 자, 웹 퀘스트는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언어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긴 하죠. 그런데 특징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Authentic Online Material 이렇게 되어 있어요. Authentic Online Material. 진정성이 있는 머티리얼을 제시를 한 다음에 media, pre-selected in advance by teacher, 교사가 미리 선정한 그런 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이제 사실은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inquiry ba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자, inquiry based, 먼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교사가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재구성하고 또 발견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소스가 되는 것이 그 pre-selected 웹사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멀티미디어가 심심하면 한 번씩 출제가 되죠. 기입형에서 flipped learning 이렇게 유행되는 것들도 출제가 되고요. 요즘 여러 가지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교실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프로젝트형 수업 그리고 또 어떤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 스킬의 통합 그리고 블렌드 러닝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웹퀘스트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웹퀘스트 여기까지 오늘 짧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3강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